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2 제 24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2조 7호에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일반 조항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긍정설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한마디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이제는 액션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긍정설이죠. 오케이, 할 수 없다 라고 부정설인데요. 경찰관 직무집법 2조 7호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격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액션 들어가냐? 할 수 없다. 이거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경찰권은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에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해서 불가능해. 야, 어떻게 다 입법기관이 다 만드니? 못하니까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 조항은 개별 수권 규정에 의한 조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개별법 없으면 보충적으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종어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 가능성은 조리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액션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넘어가네요. 자, 경찰관 직무집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만 그러면 이제 영상 잠깐만 슉 하고 한번 다시 켜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뷰. 슉. 자, 이제는 잘 보이죠?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법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의 보호 조치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틀렸네요. 여러분, 보호 조치에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되고, 그때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냐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이런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연고자에게 보고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넘기고, 그때 경찰서장한테 보고하면 경찰서장이 공공보료 고급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칼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셔야 돼요. 많이 꺾는 걸 연습하셔야지만 실제 가면 안 꺾거든요. 여러분, 매번 나오는 거는 많이 꺾어요. 교수님들도. 자,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세에 보조치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세에 임시로 용차해 놓을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죽어버릴 거야. 사시미로 막 빡빡빡 긁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시미를 병원에 싹 갖다 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경찰관세에 갖다 놔야겠어요? 경찰관세에 갖다 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세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 정주자 강제로 24시간 동안, 물건을 경찰관세 임시로 응치하는 기간은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찰관은 정주자 강제로죠. 정주자, 자살 시도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구호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 시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3번 합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여러분, 형의 감면 안 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재산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산 안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스토킹 안 된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절도 안 되고요. 오케이, 강도는 되고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한번 갑니다. 형법상 강도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오케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 여러분,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재산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팼는데 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패는 건 괜찮은데 재산은 안 돼요. 여러분, 재산으로 패는 거는 까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이거 상해 폭행은 다 까요.
여러분 상해와 폭행의 죄 중에 상해에 관한 죄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지만 폭행에 관한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폭행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해나 폭행 이건 다 까주는 거예요. 스토킹은 안 까줘요. 그래서 우리 갑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토킹 범죄는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경찰관이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그 정상을 창작하여 형을 감경하나 면제한다. 노노노노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4번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빵이야 갑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도,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한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체도 방항. 그 다음에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에서 오케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여러분 봐봐요. 체도 방항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을 이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때는 우리는 그냥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항거나 도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체포를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자 이게 또 보충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다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보충성이에요. 딴 건 못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무기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채도 방어할 때 무기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위해성을 끼칠 수 있고요. 정당방위 이런 거 할 때는 요 같은 경우는 보충성이 있을 때만 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한거 도주 중에 우리 체포 구속영장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을 도주할 때 이때는 보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3번 한번 갑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도 타인 또는 경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분사기. 여러분 분사기가 이게 문제가 된 게 분사기는 채도만 돼요. 요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도만. 그래서 채도만 된다. 그래서 방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 영역의 채도 방항에 따라서 가스 발사총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안 돼.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장구는 3년 이상 배야 되겠죠?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한 범인의 채도에 대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히 유죄는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띵띵띵띵. 장구는 재산은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 몇 년은 쳐야 돼요? 3년은 쳐야 돼요. 그렇게 외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해성 경찰비 사용 기준에 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경찰관은 14세 미만이자 임산부에 대해서 가스 발사총을 사용해서 안 돼. 여러분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 얼굴이에요. 1m 이내 얼굴 쏘면 안 돼. 요거 빼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전극침 발상체 눈 맞으면 터져요. 안 돼. 전극침 발상체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 아니 된다. 맞는 말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14세 미만하고 임산부라도 바주카포 막 들고 뭐 총 쏴야죠. 그래서 총기 또는 폭탄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 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경찰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의 생명, 신체, 위와 재산, 공공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형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 알겠죠? 요번에 나중 되면 이제 우리 7월부터 시행된 것도 몇 개 있어요. 그 내용들도 저희가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할 때는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